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옮겨가는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서 과거 13,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지금 우리 역사상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의 이양이 가장 갈등이 심했거든요.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가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가 우리 정치사에서 언제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가 권력 이양기에 아주 심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에서 이야기가 되는, 비교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 지금 모두 다 퇴임한 뒤에 사저를 노무현 대통령은 김해로,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으로 지금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옮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배우자 때문이 아니냐, 배우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부분,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라든지 또 국가 예산으로 옷을, 폐물을 많이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우리 정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 김해로 사저를 옮기면서 1,몇백 평의 사저를 마련을 했고 지금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00~700평을 산림을 전용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요 행태 그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 사저를 만들면서 600평이 넘죠?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을 합니다. 농지를 용도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양산이나 김해에 사저를 만들면서 그 만드는 형태도 산림을 전용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모두 경호동을 핑계를 댑니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경호를 위해서 3억 가까이 지금 나무도 심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국민의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 비슷하고요. 여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 큰 평수도 필요 없고 굳이 이렇게 농지나 산림을 전용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큰 평수 농지를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가족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박연차 회장이었죠. 그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은 거의 드러났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제가 여기서 또 드리겠습니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또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문제가 크게 확대가 됐었죠. 이 지금 사저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김정숙 여사의 그 옷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니냐. 그 폐물도 또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권 말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그 옷을 산 것이 특활비로 산 것이 아니냐.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 그걸 활용을 해서 특활비로 산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양산의 그 대규모 사저, 그 부분도 김정숙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지금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옷 이야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실의 특활비, 대통령실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특활비를 문제 삼은 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이 적폐수사라고 하면서 이 특활비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시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이 특활비 이거냐 이야기하지 말자. 이것까지 걸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덮어 씌웠던 것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 특활비가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활비로 옷을 얼마나 샀느냐. 지금 인터넷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옷, 지난 5년 동안 그 폐물, 온갖 지금 사진들이 다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어제 퇴원하면서 그 입었던 남색 코트, 지금 10년 가까이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그 선거에서 그 남색 코트를 입고 투표를 하는 장면을 놓고 뭐 그 남색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를 뭐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검소함,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갈 때도 남색 코트를 입었고 어제 치료를 받고 나올 때도 남색 코트를 입었다. 저는 솔직히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느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배우자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도 없었고요. 조윤선 장관이 배우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외국 정상이 올 때, 당시에 중국의 시진핑 부부가 왔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조윤선 장관이 배우자 역할을 했던, 배우자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말끔하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색 코트 부분에서도 보듯이 가장 검소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교가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이 옷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 의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한 시민단체가 지금 2018년입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해라. 얼마만큼 지금 옷을 샀느냐, 폐물을 샀느냐. 법원에서 지난달에 공개하라라고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 특활비 영역이고 공개하지 않겠다. 이 지금 법원에서 공개하라라고 나왔고, 이 항소를 제기해서 또 공개하라고 나오더라도 청와대는 이 정권 말기에 이 옷을 산, 이 특활비 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걸 공개하라라고 압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걸 공개하게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말기에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원에서 지난달에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항소까지 제기한 것을 보면 공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옷이나 폐물을 산 것이 이 대통령 기록물로 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경우거든요. 이게 국가 안보에 무슨 관계가 되는 건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공개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 특활비, 문재인 정권이 이 특활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자신들은 이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민 여론에 먹혀들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부분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이명박 정권을 괴롭혔거든요. 그런 부분도 갈등 요인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너무나 비슷한 요인이 많다. 양산 사저 부분, 김정숙 여사의 그 옷, 폐물, 이걸 공개 안 하는 게 더 여론에 나쁘지 않겠습니까? 저 법원마저 지금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낸 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여론이 나쁠 것이고요. 지금 양산 사저에 경호를 위해서 담장이 좀 낮아서 나무를 심어야 해서 3억 원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데, 그 모두가 여론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지를 600평을 전용하는 그 수법 그대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법 그대로 한 것인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1000몇백 평 이렇게 김해에 사저를 지어서, 양산에 사저를 지어서 왜 저렇게 지으려고 하느냐? 무슨 아스팔트 위에 문재인 부부가 지난 10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제가 그거 아는데, 그 양산 사저에, 그 양산 사저가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과수원에 가서 주말에 어쩌다가 한 번씩 들른,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농사 지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 농사 지은 그 부지를 보니까 아스팔트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배우자가 이렇게 큰 부지를, 농지를 전용하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려간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1000몇백 평의 지금 사저를 만들고, 툭하면 경호 핑계입니다. 경호를 핑계대 가지고 경호실을 넓혀야 되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농지를 전용하고
사목으로 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니까 옷을 얼마를 샀느냐, 폐물을 얼마를 샀느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뽑혔죠.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이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친문,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제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첫마디가, 새 원내대표의 첫마디가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겠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겠다.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겠다라는 게 첫 일성입니까? 그러니까 정치 보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에 따라서 법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위법 의혹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법적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걱정하는데, 그 걱정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180석에 가까운 이런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 법적 심판을 막아보겠다라는 의도거든요. 지금 새 원내대표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거 그 의도거든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검찰 수사를 막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법에 있는 대로 법과 상식에 따라서 적폐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수사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힘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정치 집단끼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 보복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도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 배우자의 문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저, 퇴임 뒤에 가게 될 그 사저와 배우자의 뭐 개인적인 관계, 이익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여론에는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부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